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저는 11월 18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1월 18일이네요. 11월도 거의 다 갔고 이제 우리가 활발하게 매매할 시기가 약 한 4주가량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 항상 얘기하는 게 크리스마스 때까지라고 했죠. 그 이후는 거래가 아주 말라버리는 이제 소강 상태의 장이고, 이제 내년 1월 2일이 되어야 이제 상승 흐름,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거래가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한 4주간 우리가 열심히 매매해볼 마지막 2024년에 불태울 장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기대치를 좀 충족시켜주는 오늘 양시장이었는데, 참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동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트럼프 랠리가 이제 급등락을 보였었던 게 지난주 증시였고,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미증시 역시 마찬가지였죠. 미증시도 지난주까지는 이제 트럼프 랠리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부터, 주 중반부터 트럼프 랠리에 대한 힘이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약 2주간의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고, 그리고 지난주 중반부터 시작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좀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좀 가파르게 하락을 했고, 우량주 중심의 다우 지수는 그래도 조금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역시나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증시가 이런 조정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 좀 불투명성이 좀 확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미증시의 조정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트럼프 체제에서의 연준의 금리나 경로, 이것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 시장한테도 직격탄으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저는 보는 게, 바이오주들 최근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 특히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었던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등등이 좀 하락을 했는데, 다행인 점은 이제 HLB가 좀 받쳐줬죠. 그러면서 이제 상호 보완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하락 전환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오전장 상승 랠리에 비해서는 코스닥 지수의 마감 이 상승폭을 좀 반납한 게 아쉽습니다. 이 이유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의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대신에 우리 시장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2%대의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이슈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부활에 성공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일단은 반등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급반등을 보였고요. 외국인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1200억 가량, 한 1300억 가량 들어왔고, 기관에서도 약 530억 가량 들어왔는데, 외국인은 오늘 1600억 다시 팔았고요. 기관도 한 300억 가량 다시 팔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받아서 매수한 건 개인 투자자들이다 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 삼성전자 이슈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얘기 드리겠지만, 그동안에 하락했던 것도 물론 HLB 시장에서 좀 행보를 보이지 못한 그런 면도 컸지만, 수급적인 면이 더 컸죠. HLB 시장에서 도태됐다고 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것은 너무 좀 과도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빼고 나머지 가전이나 스마트폰 시장으로 해도 그거 번 돈 SK 하이닉스만큼 벌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단순한 비교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락한 건 수급적 요인이죠. 근데 자사주 매입 10조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부활했다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요인의 개선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이제 행보를 보일지는 우리가 계속 추적 관찰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낙폭이 심화가 됐어요. 우리 시장이 특히 낙폭이 심화가 됐었는데, 이러면서 가격적으로 저렴해진 우리 증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전장부터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사실 오후장까지 쭉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상승 동력이 저가 매수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 모멘텀을 주지 못하면 오후장 들어가면서 이제 단기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이 빠지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대신에 양시장 모두 양봉으로 마감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동향 굉장히 좀 눈치를 많이 봤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했는데 거의 흔적도 없고요. 외국인이 이제 700억 원대 순매도,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인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오늘 사실 저가 매수에 나섰다라고 할 수 있는 수급 세력은 개인이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단기 반등성의 물타기일 수도 있고요. 뭐 HLB 같은 종목들이나 개별 종목들이 활발했기 때문에 이런 개별 종목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매수 구간을 또 잡아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실적 발표 직전에 삼성전자에서 10조 원 가량의 자사주 매입 규모 매입을 발표를 했는데 두 가지 재료가 좀 상승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내일 이슈 중요한 것은 뭐 11월 주택시장 지수 G20 정상회의는 오늘 이제 밤에 시작이 돼서 내일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는데 오늘 사실 개별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건 오늘 저도 이제 추천드려서 멋지게 수익 실현을 했었던 라이콤인데 자율주행이에요. 근데 이 지금 자율주행이 상승한 이유, 오늘 관심 섹터에도 자율주행 넣어놨는데 오늘만 넣어드린 게 아니죠. 계속 자율주행을 반복적으로 전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라는 것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못 뺏고 또 하나를 내어줘야 하나를 얻을 수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기차 보조금 폐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테슬라에게도 직격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건 채찍이잖아요. 채찍만 줄 수는 없어. 그럼 뭔가 당근책을 줘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에게 정부 효율화기구 수장을 지명을 했죠. 일단 정부 효율화기구를 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맡게 되면 각종 사업에 대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큰 게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바로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이거 근데 규제 그렇게 함부로 풀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율주행 규제가 조금은 해소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우주산업에 대한 규제.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서 사실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규제가 철폐가 된다면 이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우주산업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보일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자, 현대모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 중에서 가장 거대한 대기업입니다. 이런 현대모비스가 내일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여는데 여기서는 이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현대모비스 밸류업 요즘 하도 많은 종목에 대한 것을 저 혼자 모두 이제 생각하고 정리를 하니까 정말 좀 단어들이 많이 섞여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야, 이거 걱정이 됩니다. 기억력에 대해서.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뉴스가 어디 갔습니까? 중요한 것은 현대모비스가 내일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여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현대모비스의 앞으로 기업 밸류업에 대한 이런 과제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자사주 매입과 환원 그리고 배당 정책 등의 이런 밸류업 목표를 공유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자율주행 관련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 때는 자율주행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한번 붐을 일으켰었죠. 이번에는 이제 미국발 일론 머스크 호재도 있고 현대모비스가 내일 좀 어느 정도의 제스처를 취해준다면 자율주행 관련주가 확실히 힘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우크라 제형 관련주 또 넣어놨는데 뭐 AI 반도체에도 제가 계속해서 넣어놨었고 우크라 제형 관련주 늘 계속 봐야 되는 관련주들이 있어요. 이런 관심주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제가 장중에 계속해서 코멘트를 해드리니까 이런 것들 체크를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텔레그램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제 리딩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당일 상승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상승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예상이 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날이 아니고 오히려 매도 구간으로 이제 종목들을 반등했을 때 매도를 하면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오늘인데 그래서 오늘 활발하게 매매를 진행했다기보다는 고급방에서도 매도 관점에서 주로 종목들을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자체를 공격적으로 안 했는데
우리가 오늘 공격적으로 좀 매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라이콤이죠. 오전에 이것밖에 안 드렸어요. 딱 한 종목 드렸는데 원래 저희가 그 보고방에서도 가지고 있던 종목 그리고 계속해서 리딩을 하던 종목은 SOS랩입니다. 근데 이 SOS랩이 아이고 오리엔탈 전공이 지금 시간에 상을 타고 있네요. 설마 했는데 내일 공략하려고 했는데 물론 뭐 확정 시세는 아직 아닙니다만 확정인 것 같네요. 자, 어쨌든 라이콤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추천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이걸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하려는 사업, 지금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궤도에 올려놓은 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새로운 사업이 이제 로보택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자율주행 꼭 들어가야 되고요. 특히나 로봇 사업을 진행할 때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향한다면 자율주행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오늘 장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삼성전자로 인해서 그간에 우리가 시장의 하락을 지겹게 맛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삼성전자 파워를 느끼면서 시장 상승을 만끽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죠. 왜냐면 상승폭 그리고 지수가 점점 5장 들어가면서 하락하는 이 모습이 좀 실망스러움이 좀 더 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삼성전자의 하락 흐름이 진정이 됐고 이 자사주 매입 가격 기준 가격이 53,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마감 종가인데 이 53,500원은 어떻게 보면 배수진 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10조 원이 뭐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일단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모멘텀을 상승 동력을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그간 시장 잘 이끌어왔었던 이제 바이오 섹터, HLB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반응을 보여줬지만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6%를 차지하는 기업이 알테오젠이에요.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이 알테오젠이 오늘 한 6% 가량, 한 7%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개별 종목들의 종목 장세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자율주행 관련주 중심 활발한 움직임인데, 자, 이번 주에 마지막 이제 빅테크의 마지막 실적 발표가 있죠. 바로 빅테크 기업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이 한번 리플레이시 될 수 있는, 제가 이제 앞으로 4주 남았다 그랬죠. 이 4주 동안의 2024년 마지막 장세, 불붙을 장세를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종목 장세라는 건 시장이 상승해도 하락을 해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매매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무너지는 시장에서는 종목 장세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 장세만 유지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 숨고르기 양상 진행되면서 지금과 같은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계속 오르면 좋은 장세겠지만 그런 장세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이제 우리도 알 때가 되었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하락하는 장세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턴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좀 아쉽네요. 왜냐면 최근에 조선주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하나오션을 들어가기엔, 하나오션이 물론 최근에 정말로 큰 양봉을 만들면서 급등을 보였지만 원체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내일 정도에는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갑작스럽지만 탑시크릿 종목으로 내일 하나오션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나오션과 함께 현대힘스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대힘스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은데, 오리엔탈 전공이 더 가볍죠. 그러니까 지금 가벼운 순서대로 더 날아가는 거예요. 오리엔탈 전공 시간에 지금 6.4% 찍고 시외 상한가를 계속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완벽합니다. 조선 기자재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고, 하나오션이 이제 대장주로서 미국에 직접 진출해서 MRO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이런 종목들 내일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 모멘텀을 주는 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예요.
이들에게서 파생되는 이제 종목들 우리가 지금 종목 장세에서 계속해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흐름을 보죠. 삼성전자의 단기 매물대가 지금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파른 하락을 보였지만 이 가파른 하락을 보이다가도 이 하락폭의 속도가 있죠. 상승에도 각도가 있지만 하락에도 각도가 있듯이 이런 하락의 각도가 있었고 이건 8월 5일이었는데 여기를 부수는 자 각도는 조금 더 완화됐지만 낙폭이 상당히 심화됐고 요 선 그대로 갖다 써보면 알잖아요. 상당히 더 완만해진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하락의 그 각도 자체는 완만해졌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하락의 이 각도 자체가 완만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옆으로 눕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옆으로 눕는 현상은 오늘 주가가 하락해도 하락폭이 좀 점차적으로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횡보 분위기로 이어간다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3거래일, 4거래일 정도를 무너뜨린 게 트럼프 발악제였죠. 반도체 규제에 대한 우려감. 근데 이 부분을 마지막 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요 하락 이 각도가 좀 눕혀진 좀 완화된 각도를 보였었던 이 한 달여간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하락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거죠. 쌍바닥을 만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쌍바닥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고 그러면서 이런 하락의 충격을 받았는데 여기선 이제 극악 처방이 나와야죠. 제가 선 넘었다라고 했죠. 삼한전자는 선을 넘은 거예요. 정확한 수치 비교와 영업이익 그리고 각종 부대 비용이라든지 부대 비용 이런 걸 다 더한 게 이제 단기 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비교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삼성전자가 지금 HBM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주가가 8만원짜리 주가가 지금 4만원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8만원이 거품이라고 해도 7만원은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시장 업황이 안 좋아서 하락을 해봐야 6만원 선에선 지켜줘야 돼요. 왜냐면 가전 부분과 핸드폰 부분, 모바일 사업 부분에서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반도체 사업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반토막 평가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물론 그만큼 상승할 땐 기대감도 붙겠지만 그래서 저는 삼한전자 갔을 때 제가 이 얘기를 지난주에 똑같이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뭔가 삼성에서의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10조 원 가량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규모와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 2017년에 아마 20조 원 가량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냈었을 거예요. 지금 이게 표시가 안 되는데 왜 625개밖에는 안 되죠? 이거 설정을 바꿔놔야겠네요. 어쨌든 이러한 그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서 드디어 극약 처방이 하나 나온 거죠. 극약 처방이 나오면서 다른 차트로 봅시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요즘 제가 쓰는 HTS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군요. 얘도 차트가 이것이 아닌데 요것은 나중에 보기로 주봉으로 봅시다. 2017년 주가를 좀 보려고 그랬는데 이 캔들을 되게 안 보여주는군요. 이거 설정 값을 바꿔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찾기엔 좀 그렇고 월봉으로 봐야겠네요. 2017년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을 때 이 삼성전자에서 2조 원 가량의 주 월봉으로 보니까 그냥 수직 상승으로만 보이는데요. 이때 이걸 진행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보였는데 사실 2017년에 2017년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을 때는 액면 분할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 부양을 위해서 한다라고 봐야 됐었는데 이때 당시에 2015년에서 2017년이네요. 제가 지금 날짜를 찾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와 지금이 다른 점이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2015년에서 2017년 자사주 매입을 했을 때
이때 11.4조 원과 9.3조 원 정도를 진행했죠. 합쳐서 20조 원인데 전량 소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10조 원 가량의 이제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3조 원 가량만 이제 소각을 한다. 그리고 이 3조 원은 2월 17일까지 3개월 이내에 이제 3조 원을 3개월 동안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건데요. 하루 평균 한 500억 가량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준가는 53,500원이긴 한데 사실 그때그때마다 주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일 매수 금액은 차이가 날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나겠죠. 중요한 부분은 이 3개월 동안에 3조 원 가량만 전량 소각하고 나머지 7조 원은 미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를 줘야죠. 이거를 전량 소각할 거면 지금 주가에 임팩트를 주고 싶으면 전량 매도한다라고 전량 소각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금요일날 장 끝나고 이걸 공시했던 것도 약간 눈총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효과가 2015년에서 2017년에 자사주 매각한 다음에는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효과가 있었지만 2배가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배가 갈 수 있을지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주식을 소각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마지막 방법이잖아요. 마지막 방법인데 1일 매수 주문 수량 한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주 650만 주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하루에 얼마 정도를 이들이 매수를 하고 팔아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하루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 매매 대금 500억 가량을 매수할 수 있는데 지금 일 주문 한도가 이제 650만 주면은 350억 가량 정도 되거든요. 3,500억 가량이군요. 자, 이 정도 규모 1일 매수 주문 수량 한도가 이 정도가 되나? 제가 지금 오늘 상당히 많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강연회도 지금 진행을 하고요. 수치가 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보통 주식과 이제 기타 주식 그러니까 우선주죠. 삼성전자 우선주랑 나눠져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은 지금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과연 얼마의 주가가 마지노선일까 이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한 건데 얼마의 주가가 마지노선이라 지금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매수를 하려는 분들이 어느 가격대에 매수를 해야 되느냐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장중에 카카오 라이브 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에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53,500원이라는 이제 기준 가격을 설정해 두긴 했지만 이 가격대에서만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정 주식 보통주로 이제 5천만 주 가량 그리고 기타 주식이 690만 주니까 700만 주 가량을 매수를 하는데 요게 이제 2월 17일까지의 수량이에요. 그리고 1일 매수 주문 수량 한도는 이제 맥시멈으로 설정을 해 놓은 그런 수량인데 삼성전자 보통주가 53,500원 그리고 우선주가 이제 45,900원으로 기준 가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53,500원 밑으로는 절대로 밀리지 않겠다. 아까 이제 오늘 마감 시황 정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배수진을 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수했던 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 번에 매수한 분들은 이건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분할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53,500원이라는 가격을 기억하면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 삼성전자 단기 매물대를 그려놨는데 이 단기 매물대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최근에 이제 누웠었던 그런 가격대인데 53,500원이 배수진이고 이 단기 매물대가 저항대 그러니까 저항대는 뭐예요? 물론 돌파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저항대 부분부터는 강하게 밀릴 거예요.
돌파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53,500원 배수진 55,000원 선 이하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6만원 선까지를 어떻게 보면 6만원 이상권으로 올라가면 항상 매도 포지션으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6만원을 돌파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불타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때 불타기는 좀 자제를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지셔닝을 이전에는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게 7만원 이하면 매수해도 된다, 매수를 시작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6만원까지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5만원대를 매수 기준으로 잡는데 그 바닥 가격은 53,500원을 잡아보시면 될 겁니다. 하루 주문 한도가 650만 주면 650만 주에 지금 53,500원 더하면 3,500원가량이에요 하루에. 그러니까 3조를 매수할 건데 3월달까지 2월 17일까지 이 3조 원 중에서 10%를 하루에 쓸 수 있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53,500원이 이탈될 만한 강한 하락세가 만약에 나온다, 이런 게 일정이 하나 잡혀있던 게 다음 달 초에 12월 초에 TSMC 애리조나 피닉스 제1공장이 완공될 예정이었고 이 완공식에 트럼프가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러한 행사가 만약에 진행이 될 때, 지금은 취소됐는데 이러한 곳에서 트럼프가 돌발 발언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급락 나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보였었던 흐름이 바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보였던 건데, 이런 급락이 나올 때 3조 원 가량의 매수 자금 중 10% 쓰겠다는 거예요. 방어를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53,500원이라는 숫자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지만 이게 1년이에요. 1년인데 그 중에 30%를 요 3개월에 쓰겠다라는 거니까 요 3개월 동안 어떻게든 바닥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를 여러 개 보다 보니까 설명할 때 잠시 제가 기사를 좀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 얘기를 좀 해보면, 원래 오늘 자율주행에서 가장 대장은 SOS랩입니다. 근데 아쉽죠?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SOS랩은 제가 주력적으로 매매를 하던,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매매를 했는데 사실 지난주에 매도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매도를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가격대에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수익을 본 것이 있으니까 그냥 다른 종목을 공략하기 위해서 SOS를 정리를 했는데, 오늘 하필이면 또 호재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요. 라이다 관련 기업이에요. 라이다 관련 기업이 자율주행을 앞으로 선도할 것이다 제가 얘기를 계속 드렸죠. 그래서 오늘 SOS랩을 대신할 대타로 라이콤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콤이 오늘 13% 올랐는데 우리가 10% 약간 안 되게 수익을 좀 봤는데요. 대장주는 퓨런티어랑 원래 라이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SOS랩이 됐죠.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매매하면서 우리가 항상 대장주를 매매하던 사람들인데 오늘은 대장주를 좀 놓쳤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아쉬워할 건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대장주 다 수익을 봤었고 돌고 도는 흐름 속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일론 머스크의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제가 얘기했죠. 트럼프랑 제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트럼프 참모진과 일론 머스크 사이에 알력 다툼이 이제 서서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상으로는.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관여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왜냐면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이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부 효율화 기구를 만들면서 이제 자신이 하려는 사업들, 물론 반도체법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또 따로 설명을 또 드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하는 사업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따로 또 하는 우주항공산업 스페이스 X에 관련된 부분도 첨단 산업 기술이기 때문에, 첨단 기술 산업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가질 건 아니다. 오늘 삼성전자 얘기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삼성전자의 오늘 상승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게 아니고 수급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이 자율주행 관련주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율주행 관련주 전부 다 첨단 기술 산업입니다. 반도체 기업이었다가 자율주행으로 간판만 이제 살짝 바꾼 기업들도 많고요. 자율주행 기업들 대부분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기업들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일론 머스크 효과에 의한 자율주행은 세 가지 종목 정도를 압축하세요. 예전에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도 지금 뭐 상승은 나오죠. 물론 있지만 지금은 퓨런티어 차트도 가장 좋았어요 최근에. 그리고 SOS랩 최근에 그 움직임은 가장 둔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저희 방 효자주는 라이콤이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완전히 다르죠. 라이콤 매수 포인트는 어마어마했어요. 오늘도 수익을 봤는데 정말 찐 효자주입니다. 이번 상승 흐름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은 헤드앤숄더로 마지막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은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오늘 HLB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는 하락을 좀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 행보에 어떠한 제동이 걸린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신에 이제 오늘 이 바이오주들을 좀 받쳐준 것은 이 리보세라닙의 효과였습니다. 근데 이 리보세라닙 효과가 어느 정도나 갈 수 있을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간암신약 리보세라닙에 대한 FDA 임상시험 현장 실사가 통과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완할 사항이 없다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최종 승인은 아니에요. 허가 가시권에 재진입했다라는 부분이지. 지금 계속해서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FDA 승인에 고배를 마시고 있는데, 원래 이 전에 이전에 FDA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됐는데 바로 이 부분 임상시험 현장 실사에서 고배를 마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통과의 의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HLB가 중국 바이오 기업과 같이 지금 리보세라닙에 대한 임상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이게 솔직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거 하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 날짜는 안 나왔거든요. FDA 심사 결과가 정확히 언제 나오는지는 날짜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한번 보죠.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지금 승인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빠르면 뭐 내년에 나올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이 승인에 대한 그 날짜, 제가 얼마 전에 이 필살기 고수회전에서도 D-Day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12월 1일에 승인이 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적어도 12월 1일이 되기 하루 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HLB에 대해서 지금 추천을 드리거나 리딩을 하지는 않을 거지만, 무조건적으로 그 전에는 정리하는 게 좋아요. 승인이 되어도 재료 소멸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재료 소멸이라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집권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 이슈의 모멘텀이 살아서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대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리보세라닙과 같은, 특히 최근에 비만 치료제 위고비 이 출시된 날이 고점이고 그대로 쭉 하락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미 한 번의 일회성 재료로 끝날 수 있는 재료들과 아닌 재료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지금 저는 단기적으로 매매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추천을 드리진 않을 거지만, 왜냐면 승인 받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대신에 승인 이후에 더 대박을 노리고 보유하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부분 생각을 잘 하시면서 HLB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 갑자기 추워진 그런 날씨인데요. 좀 사실 주말 내내 쉬지를 못했더니 강연회 준비,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18일날 오늘 18일이죠. 23일날 강연회가 있고, 그런데 쉬지도 못하고 잠도 거의 못 자가지고 굉장히 오늘 하루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도 약간 지금 좀 버벅댔죠. 기사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촬영할까 하다가 어차피 똑같을 것 같고 더 피곤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한 큐에 쭉 얘기하고 있는 이럴 때 많은 얘기들이 더 잘 나갑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그냥 편집 없이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고 계셔서 정말로 저도 더 힘이 나고 아주 기운이 납니다. 특히 최근에 장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 장세에서도 우리 요즘 최근에 잘 해나가고 있어요. 손실 보는 종목이 있더라도 남들과는 다르게 정말 뚜렷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것이 이제 장세에 대한 부분의 판단보다는 상승장이 올 거야, 하락장이 올 거야, 이런 판단보다는 종목 장세가 진행 중이야, 이런 종목 장세도 이슈에 집중하자, 단기 트레이딩 소액으로 여러 종목, 이러한 제 전략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전략으로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강연회 준비를 계속해서 할 거고,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모두 편안하고 즐거운 오후 되시고, 저는 이제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영대표였습니다.